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4강이 겨루고 있죠. 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후보끼리 합종연횡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광주 토론회가 있은 뒤 오늘 곧바로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동맹을 맺자는 구체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윤석열과 원희룡이 동맹을 맺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한편이 되는 이런 구도가 짜여질 것이다. 4강전이 두 명이 한편이 돼서 겨루는 이런 구도로 짜여지게 되면 대선 후보 경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이 어떻게 전개될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송은재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페이스메이커라고 하죠.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이나 사이클 같은 운동 경기에서 우승 주자가 있고 그 우승 주자를 돕기 위한 주자, 같은 편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편이 페이스메이커다 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같은 편이 하는 일은 우승을 할 이 주자의 체력 안배를 위해서 속도를 조절해주고, 또 경쟁하는 선수의 페이스를 좀 흐트러뜨리고 견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페이스메이커라고 합니다. 운동 경기에서 있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자주 정치권에서, 경쟁이 있는 곳에서도 얘기가 되곤 하죠. 물론 주인공인 우승을 노리는 그 선수, 주역, 그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을 하기도 합니다. 주역이 좀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페이스메이커가 우승을 하기도 하고, 또 페이스메이커도 그 주인공과 관계를 조율하는 것에 따라서 주인공을 완전히 돕는 역할만 하는 페이스메이커도 있고, 조금 서로 돕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같은 편끼리 우승을 겨루는 그런 형태의 페이스메이커도 있다고 하죠. 이런 페이스메이커, 또 치열한 경쟁에서 후보들끼리의 동맹, 합종연횡, 이것이 생각보다 일찍 구체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원희룡이 동맹을 맺고 홍준표와 유승민이 한편이 되는 이런 구도입니다. 이 전체 경선판에서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팀이 동맹을 맺게 되면 이쪽도 안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동맹을 맺어야 유리해진다라는 부분이 있고, 동맹을 맺는 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보완 관계가 되어야 한다. 보완이 되지 않고 서로 깎아먹는 관계가 되면 이 동맹이 불리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들이 가능합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어제 광주 토론회를 언급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 참 토론 잘하더라. 특히 원 후보가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길 대책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은 100% 동감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영상을 봤다. 참 쉽고 재치있게 설명을 했더라. 솔직히 원희룡 후보의 그런 능력이 부럽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국회의원 3번에 제주지사를 2번 역임했다. 그런 공직 경험이 도움이 됐던 게 아닌가 라고, 이 사실상 상대 후보에 대해서 극찬이죠. 아주 찬사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원희룡 후보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대장동 게이트 1타 강사 영상을 소개한다 라고 하면서 그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사실상 극찬을 하면서 원희룡 후보의 토론 실력은 배우고 싶을 정도다 라고 얘기를 하자, 홍준표 후보가 곧바로 1시간 뒤에 페이스북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유승민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홍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광주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한 검증을 내부 총질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부적절한 비판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검증하는데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느냐, 그 중차대한 자리에 갈 사람은 가족, 친지 등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준표도 지지 않고 유승민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면서 유승민과 한편이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윤석열이 원희룡과 동맹을 맺자라는 메시지를 날렸고, 홍준표가 유승민에게 한편이 되자라는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이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 사실 지금까지 경선이 있기 전부터 윤석열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정권 교체라는 차원에서 여러 번 교감도 갖고 생각을 같이 해왔죠. 원희룡 후보도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해 왔죠. 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 관계를 빚게 될 때 공정한 경선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통화하는 내용도 공개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도 상당히 궁합이 잘 맞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는 큰 대의 안에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은 사실은 그리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죠. 서로 정면으로 부딪힌 적은 없지만 서로가 별로 인정하지도 않고 그동안 뭐 사이도 좋지 않고, 또 유승민이 당을 깨고 나간 것에 대해서 홍준표는 뭐 계속해서 그걸 비난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경선 구도가 윤석열 대세론이 등장을 하면서 홍준표와 유승민이 굉장히 사이가 좋아진 것으로, 좋아지는 이유는 일단 1위인 윤석열 후보를 주저앉히지 않고서는 자신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주저앉히기, 거기에 공통된 이익이 걸렸다.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들었으면서 이준석 대표가 당 안팎에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을 받을 때 이준석 지키기 같이 나서면서 이 대선 전국에서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토론회에서도 두 사람이 좀 궁합이 잘 맞는, 짝짝꿍이 잘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게 되면 유승민이 대신해서 윤석열을 공격하고, 유승민이 정책적으로 윤석열을 공격하면 이젠 홍준표가 나서서 거칠게 또 윤석열을 공격하는,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원희룡과 유승민도 최종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한쪽이 일방적으로 한쪽을 도와주는 이런 관계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돕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에게 힘이 쏠리는 자율 경쟁이 되는 그런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 기간은 느슨한 형태의 동맹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후보 단일화까지 논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과 원희룡 조합과 홍준표와 유승민 조합, 어느 쪽이 더 동맹을 통해서 효과를 발휘할까, 위력을 발휘할까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원희룡 조가 훨씬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 정권 교체라는 이 큰 대의를 위해서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서로가 취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관계라는 점입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는 당내의 입지가 아직 약하고 지지율이 아직 미약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당내 입지가 굳건한 윤석열 후보와의 동맹을 통해서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이고,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당장 급한 게 20대 30대 청년층으로 접근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청년층에게 접근하는 데는 원희룡 후보의 합리적인 그런 자세가 청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고, 또 외연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과 원희룡은 이렇게 서로가 보완해주는 관계다. 그렇지만 홍준표와 유승민 후보 조합,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어떤 정권 교체와 같은 이런 대의가 있다기보다는 윤석열을 내려앉히는데 두 사람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지금 손을 잡은 것이다. 그래서 그 파괴력, 또 대국민 설득력이 좀 약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또 두 사람의 자질이나 태도, 정치적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이번 경선에 들어서 두 사람이 토론회를 통해서도 굉장히 고압적인 이런 자세를 보이면서 뭐 사실은 국민 밉상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이런 것보다는 두 사람 다 모두 역선택 논란에 시달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선에서 지금 지지율 2위, 3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2위, 3위가 손잡고 1위를 내려앉추기 위해서 집중 공격하는 데는, 이런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지지율입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가느냐, 얼마나 매력적으로 다가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 4강의 후보들끼리의 동맹을 맺고 합종연행을 하는 이 부분이 최종 막판에 가서는 후보 단일화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 정말 주시해 봐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고맙습니다.